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를 저희 이제 김한철 부산지사장님께서 조금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산지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듣고, 그리고 협회장님 또 강의하시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궁금하다 하면 뭐든 여쭤보세요. 그러면 또 명쾌한 해답을 해드리니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저희 1층에 식당이 있어요. 저희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또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좀 대접을 해드릴 거니까 같이 하시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같이 이렇게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지사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꺼줘봐. 화면 꺼봐. 어찌 그런 게. 화면 꺼봐. 됐어? 아, 예. 아까 우리 이제 김재희 본부장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을까봐 좀 제가 이제 실은 좀 빨리 이제 끊었는데,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경매를 좀 지혜로 접근하려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지혜일까요? 경매에서. 지혜가 뭘까요? 그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 접근하려 했는데, 그럼 과연 그 지혜는 뭘까? 경매에서. 아까 이제 드린 말씀에서 연장을 하면, 15,000개가 있죠. 15,000개. 15,000개에서 이제 우리가 물건을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 인식, 요 15,000개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식이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인식. 경매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던데, 하나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경매가 뭐 어떤 특별한 기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별다른 재테크 수단인가요? 뭐냐면 그 인식 또한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죠.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죠.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인식하시죠?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라 했어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나요? 어느 정도는. 그 기본 지식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지식이 투자를 승패를 좌우하냐 이거죠. 지식이. 아니죠. 뭐냐면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은 지식은 여기 투자해서 좌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본인의 감각도 중요하죠.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뭐예요? 경매를 좀 지혜적으로 좀 접근하라 했죠. 그럼 본인의 어떤 투자 마인드 있으면 어때요? 그게 부분에서 또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 생길까요? 그죠? 15,000개 해서 우량 물건을 소위 찾아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15,000개 하루에 아까 몇 개 진행될까요? 500개죠. 자, 500개가 하루에 진행된다 봤을 때 500개 이거 물건 다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봐요. 그러면 어때요? 아까 기술도 아니랬죠. 기능도 아니랬어요. 지식도 아니랬어요.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찾아내려면 하나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죠? 매일매일 500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협회장도 스피드 옥션 보고 있고, 김재희 부부장도 보고 있고, 우리 김국동 지사장도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골라낸단 말이에요. 못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죠? 그 차이가. 어떤 인식을 가지시라, 그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목을 키워라 그러잖아요. 그 안목이 뭡니까? 공부해서 되나요, 이게? 지식적으로 접근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본인만의 투자 마인드, 지혜가 있어야지 그 물건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배워야겠죠. 깨우침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기한 협회장 어떤 물건을 찾더라?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보더라? 김재희 분 어떤 식으로 보더라? 아까 저기 유철 씨, 저분하고는 제가 한 번 인사가 있어요. 제가, 인사 한번 했죠, 우리? 네. 제가 한번 작년에 그걸 한번 올렸을 겁니다. 위법 건축물 해서 그 강의 듣고 그거에서 하나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했습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도 그거 안 하셨죠? 무관심하게 넘어가셨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제가 올려드린 건 작년에는 어떤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법 건축물이 작년도까지만 양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법이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 한시적으로 되는 그 틈을 노려서 어떤 뭔가를 노리셔야 되죠. 찾아야 되죠, 물건을. 안 하셨잖아요.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게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널려 있는데 못 주워내잖아요. 어떤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뭔가를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게 아니고 뭔가 깨우침을 얻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적으로. 그래서 어떤 인식을 굉장히 다른 내가 경매 투자를 한다. 여기 저변에는 이것도 부동산 투자다. 맞나요? 부동산 투자가? 왜? 경매를 하는 게 뭐예요? 싸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싸게 사서 내가 뭔가 거기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싸게 사는 어떤 기법, 수단이 되는 게 경매지 않습니까? 싸게 사는 거. 뭔가 여기서 내가 대박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혜적으로 접근해라. 그 말씀은 어떤 인식을 좀 부동산 투자라는 인식 그리고 이 500개를 찾아내는 여기서 하나 골라내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피드 옥션 하나 보시면은 아까 스피드 옥션 그 물건 하나 보면 몇 분 걸리세요? 하나 보시는데 그냥 보시면 여러분 하나 보시면은 5분, 10분 그냥 쭉 읽어보십니다. 자, 5분, 10분만 해볼게요. 그러면 10분 보면 500개 보려면 몇 분 걸려요? 5,000분이죠. 1시간 60분입니다. 그 날밤 새도 못 봐요, 다. 그럼 뭔가 특별한 지혜라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 내가 찾아낼 거 아닙니까?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500개 찾아내려면 어떻게 볼 겁니까? 뭐로 고를 겁니까?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제복기 아니에요. 이게 물건 제복기 아니에요. 우리 김국동 지사장도 어떤 저금통이다. 널려 있는 거야,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널려 있는 게. 그러나 못 찾는단 말이에요. 뭡니까? 눈뜬 장님이잖아요. 눈뜬 장님이 왜 생깁니까? 내가 안목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야, 안목이. 그래서 그러한 깨우침을 가지셔야 된다. 그게. 그래서 어떤 초보자들 생각하시는 거, 내가 초보자니까. 맞아요. 그 바닥에 해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래요. 프로가 되는 거예요, 프로가. 완전히. 프로를 만들어가는데, 프로하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하고 운동을 한다 보면은, 프로 선수들은 어때요? 항상 이기려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 이제 운동하신다면 초보자들, 이제, 내 몸이나 한번 단련해볼까? 이 정도는,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프로가 이기죠.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식이 나야 됐으니까, 지식은 최소한 하시고, 어떤 다른 요인이 있구나. 그래서 협회장님 늘 강조하시는 게 있죠. 부자 마인드.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보는 안목. 그러한 부분들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지혜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어떤 부동산 투자라는 인식을 꼭 하셔서 다른 경매가 그냥 별단 경매란 별도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이 인식 그리고 어떤 지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물건을 골라내는 거 15,000개 중에서 내가 골라내는 거.
근데 또 그러죠. 아, 그거 배우면 너무 다 똑같은 고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 내가 가진 돈, 살아온 환경, 배운 지식, 나이, 사는 곳,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떤 게 최고의 투자다. 그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을 가지셔야 된다. 인식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좀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혹시나 또 늦을까봐 그래서 제가 또 간단하게만 인사말 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어서 드린 말씀이 어떤 경매의 어떤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지혜가. 안목을 키워라. 그렇죠.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의 내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의 어떤 능력을 키워야겠죠.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교육이 필요하다. 배우고 내 어떤 잘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고 따라야겠죠. 일단은 따라해봐야지 내만의 어떤 그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부터 가셔도 오늘부터라도 어떤 인식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내가 초벌해서 지식이 없어서 경매를 못한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래서 어떤 다방면으로 내가 그 안목을 넓혀가야 된다. 그것부터 이제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이 들으셨어요? 네. 제가 여기 광주 호남본부 주인 같지 않습니까? 누가 들으면 내가 주인인 것 같아. 지금 1부 순서가 끝났고,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김한철 지사장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까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혜를 갖고 안목을 갖자. 그러면은 사실은 경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대부분 이제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야, 경매 강의 들으러 왔더니 뭔 이상한 소리만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지식을 들으러 왔다, 나는 오늘. 뭐라도 하나 주술라고 했다. 자, 한번 뭘 들으려고 오셨어요? 아니, 그냥 얘기 편하게 하십시오. 처음입니다. 네. 완전 생초세요? 예. 경매라는 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저는 생각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예. 사이트 들어가고 뭐 경매 절차나 뭐 용어나 이런 거. 네. 이거가 아까 이제 있는 그 팟캐스트에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편하게 이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팟캐스트에도 얼마든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쪽에서 많이 해결하시는 걸로. 그랬는데 이제 왔더니 무슨 안목이냐 지혜냐 그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땠어요? 깜짝 놀라지 않을까. 토크쇼구나. 도움은 좀 되셨나요? 어떤 게 있나요? 그걸 지식을 원해서 왔는데 어떠세요? 아까 조금 접근하는 내가 이렇게 경매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 네. 그게 맞아요. 또 다른 어떤 느낌이 있으신 분? 어떤 느낌? 그걸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한마디라도 더 쏩니다. 경매를 하는데 네, 예. 전공이라면 전공이고 특화시킬 수 있는 세분화되는 어떤 방법이 있는 예. 어떤 세분화? 투자의 세분화, 공부의 세분화? 투자의 세분화. 투자에, 그러니까 투자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 일단은 그거는 좀 이따 메모해 놓고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2부 저한테 할 때 이제 토크쇼 할 때 투자의 방법론. 자, 요렇게. 제가 왜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뗐냐면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경매를 몇 건 하신 분도 있고, 경매 하셨죠?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네. 전혀 무관심하셨나요? 아니요. 예전에 이거 예. 그냥 채권에 대해서만 해요. 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는 안 해보시고 아예 아니요. 생각은 많이 갖고 있었죠. 생각만. 근데 실천은 못했죠. 그럼 이제 실천을 못 하신 이유는?
시간적인 여력이라고 항상 다 핑계대는 것처럼 네. 하는데요. 제가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는 제 직업상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협조자로 좀 도와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렇죠. 할건데 도울 사람이 필요한 그게 거죠.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좀 지금 마음 자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이 있어가지고 제 손발에 같이 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럼 공부는 좀 해보셨어요? 꾸준히 했었습니다. 꾸준히. 어떤 꼭 이런 네. 경매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업은 이제 부동산 상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경제 이렇게 흐름을 보는 그런 네.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경매 이런 게 있구나. 그럼 뭘 보고 오셨어요? 제일 먼저는 팟캐스트 들었죠. 팟캐스트 들으시고. 혹시 길에 이렇게 붙여놓은 프랭카드는 안 보셨어요?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호남 본부장이 밤새도록 붙였다고 그냥 그 시간, 엄청나게 했다던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시 공부를 하시느라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으셨대.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이 붙이는 도로.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는데 전화 드려가지고 네. 사이트가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네. 그걸 좀 오픈을 좀 시키는 것이 좀 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좀 그걸 좀 생각 좀 해달라고. 오케이. 빨리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구조를, 이런 홈페이지 개편이 이제 아마 다음 달까지는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동영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냥 저가형으로 확 깔 거고요.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풀리는 건 또 한 달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팟캐스트 말고도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경매 교육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이제 카페에서 블로그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카페 보면. 그래서 블로그에 이제 그 각 지사장들, 본부장의 이제 블로그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동영상들도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많이 좀 편의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은 많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전화 누가 안 받았지? 향미 씨가 받았나? 그 여성분이 통화했나요? 예. 전달은 안 됐나 봐. 예. 이 그렇습니다. 앞전에 일정 취소된 부분 갖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뭐 일정 취소했어요? 아니 뭐 예. 그때 뭐 예. 부동산 업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되는 강의 이후에 또 일정이 강의 뭐 예. 있다 그래가지고 예. 그거 한번 와보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이 취소되고 네. 지금 이것이 기획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걸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 왜 그랬지? 홈페이지 아니 때문에. 블로그로 들어갔었어요. 블로그. 그 블로그에 전체 공지 이거를 좀 갖춰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그 열기가 굉장히 대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에너지가, 저는 이제 음성도 굉장히 크시고, 저를 보면은 우리 본부장들 음성이 엄청 큰 게 막 시끄러워 죽겠어. 술 마실 때 보면, 이러는데. 하여간 패기가 넘치는 게 안 넘치는 것보다는 돈 버는데 이롭습니다. 분명한 거는. 자, 그래서 우선 좀 분위기가 좀 풀린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제목을 발표하려면 제목에 대해 어떤 뭔가 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한계와 씨앗. 요렇게 주제를 제가 정했어요. 그러면 뭐가 한계고 뭐가 씨앗이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확실한 거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강의는 철저하게 돈하고 연관된 강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이 안 되는 쪽으로 무엇인가 하는 걸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한계와 씨앗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돈하고 관계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포석을 까는 거예요. 이건 돈하고 관계된 거다. 자, 제가 이거를 왜 느끼냐면 계속 저희 협회에서는 철학을 중시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아무리 좋은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을 구동시키는 컴퓨터가 286이나 386처럼 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줘도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문제는 항상 자기한테 있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배우러 다닌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원래 잘났으면 뭐하러 남의 얘기를 들으러 다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오셨을 때는 적어도 나의 문제가 있다라는 데까지는 공감을 하셨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한번 남의 얘기한 거 들으러 내가 다니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겠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요 다음 단계 커리도 소화하면서 더 높은 단계 돈도 내고 더 높은 단계 실무도 하신 분들도 쓰도록 하겠죠. 여러분들은 2015년에 경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지만 누군가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부터 경매를 했어요. 그죠? 몇 년 되셨어요? 1년 전부터 하신 거죠. 혹시 부동산 강의를 하셨나요? 근데 얼굴이 낯이 익는데? 네. 응? 얼굴 낯이 익죠? 저 처음 뵙는 거예요? 처음 뵙는 거예요? 다 본 것 같아요. 어제 놀러 다니면서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 다 어제 좀 놀았더니 이게. 즉, 여러분들보다 한참 위에 고참의 선배에 있는 사람도 큰 성과를 못 본 사람이 드글드글하다. 드글드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자꾸 다른 지사장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지식만으로만 될 것 같으면 한참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이 왜 실패하겠습니까? 맞죠?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뭔가를 설명을 하자면은 한 세월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뭔가 중에 한계와 관련된 거다는 거죠.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 되게 깊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자기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맞죠? 다. 그거는 애기도 그랬고, 어른도 그래요. 다. 따라하죠. 근데 자기식으로 생각을 어디까지 하냐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직원한테, 예를 들면, 야, 대출 좀 알아봐. 그래서 막 알아봐. 한 달 보름이 돼요. 그 다음에, 야, 이렇게 빨리 안 돼. 그러면, 많이 알아볼 대로 진짜 많이 알아봤다, 이거야. 다 여러분들이 늘 하던 소리죠? 나 진짜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럼 몇 군데 있냐? 그러니까 35군데 있다, 이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데에서 다 하라 그랬는데 다 했냐? 물어봐요. 예를 들면 천안 아산 지역에 지금 소금적인 모텔에 지금 대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천안 아산 지역에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축협 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 뒤져라 그랬어요. 다. 한국말로 되게 짧죠? 어느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다 뒤져라. 한마디면 된다.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려운 말은 아니죠. 다 올이라고 했어. 올. 그랬는데 자기가 35군데 40군데 했으니 많이 했고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이제 그게 다 한 거냐? 그러면은 자 인터넷 갖고 와봐라. 그래서 자 은행 그 사이트에서 대출 키워드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에 대출이 업체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도 경매를 잘하려면은 대출을 잘해야 됩니다. 대출 잘해야 되죠. 경매를 잘한다는 것을 제가 그 기초반 설명에도 해놨지만은 우량물건을 검색도 잘해야지 경매를 잘하는 거죠. 근데 우량물건 검색은 정말 잘하는데 시세조사는 죽을 써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그럼 우량물건도 조사를 잘하고 시세조사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수익률 분석도 잘하고 다 잘해요. 월등해. 근데 짠돌이여가지고 낙찰가를 적게 써서 수시로 미역국을 먹어요. 그러면 경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거죠. 예. 그럼 낙찰도 정말 잘 돼. 근데 싸울 때마다 명도할 때마다 둘이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팔 하나 부러지고 얼굴 하나 다치고 경찰서 불러다녀. 자, 경매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공부를 잘한다, 뭘 잘한다는 건 두루두루 잘할 때 잘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도 잘해야 경매를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나는 사놓긴 사놓는데 금융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대출을 못하면은 지인들이 돈이라도 땡겨서 막아서 운용을 하는 능력도 능력인 거죠. 맞죠? 그런 거가 경매의 핵심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경매 용어 절차 이런 거는 능력이 아니고 밥이 한 솥이 있으면 솥 밖에 떨어져 있는 밥알 하나 정도 이렇게 그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대출을 일으키는 능력도 경매의 능력이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데
그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나 많이 했다, 다 했다. 열심히 했는데요. 예. 근데 내가 그러면은 노트북을 가져와라. 대출 쳐봐. 대출 딱 했어. 그래서 블로그들 막 나오죠. 페이지들 나오죠. 사이트들 나와요. 착착착착착 뒤지면서 여기 전화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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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다 했다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 갈수록 시무룩해질까요? 더 확신에 차질까요? 시무룩해져.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싹 돼요. 그러면은 아까는 내가 요만큼을 한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요만큼도 안 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니네 지금 말하는 게 10개 중에 8개, 9개는 한 것 같지. 근데 지금은 내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100개 중에 1개, 2개나 했다, 이게. 그렇게 해놓고 다 했다라고 인식을 하니까 이 판의 그림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옆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 그럼 둘은 확신에 차게 되죠. 확신에 차게 돼. 이게 진짜구나. 경매는 어때요? 경매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야, 대출을 이렇게 알아봤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 역시 안 되는 거구나. 누가 안 되는 거다? 내가 안 되는 거다? 경매가 안 되는 거다? 경매가 안 되고 못 쓴 거지. 아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계다. 그래서 이 한계는 누가 정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사례에서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많이 한 것 같았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그 전제는 뭐예요? 나는 잘났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은 정당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손오공 아냐고. 손오공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는데. 부처님 손바닥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손오공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예, 그거 알잖아. 좀 알 때는 아는 척 좀 해줘. 앞에서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척도 해주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많이 웃고 많이 떠들어야지 잘해요. 왜? 명도할 때 안 웃으면 싸움 납니다. 그죠? 처음에 웃어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세조사할 때 안 웃잖아요? 그럼 나가라 그래요. 빨리 나가라 그래. 이렇게 돼요. 항상 웃는 낯이 돈을 법니다. 진짜로. 자, 그런 건데,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딱 나오잖아요. 그 손오공이, 지상에서 어마어마하죠? 그 도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산신이든 신선이든 다 두들겨 패. 용궁에 가가지고 용왕한테 가서 그 여의봉을 뺏어와 버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천상에 가서 옥황상제 사는 집 다 뒤집어 놔버려. 그죠? 그래가지고 그를 잡으라고 군대를 보내니까 군대를 다 작살을 내네. 얘를 통제할 길이 없어. 그럴 때 이제 누가 나타나죠? 부처가 딱 나타나잖아. 거기까지는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막 만만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야, 그럼 네가 나는 데까지 날아가 봐라. 그러면은 그 날아가는 데까지 네 자리로 줄게. 그러니까 이제 막 근두운이 1초에 10만 8천 리를 달리잖아요. 그죠? 근두운이 뭔지 아십니까? 구름. 타고 싹 날아간 거지. 거의 뭐 빛의 속도로 쭉 날아가다가 엄청 날아가죠. 진짜 멀리 가다가 중간에 소변이 마려서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어떤 산이 크게 나타나죠. 그죠? 이런 산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손이 탁 나타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름 타고 가서 손오공이 여기에다가 이제 소변을 갈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손오공 제천대성이 왔다 갔다 딱 쓰고 가. 그런 다음에 한참 또 날라와가지고 부처한테 나 엄청 갔다 왔는데? 딱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니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서유기죠. 그죠? 자, 손오공 입장에서는 진짜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날라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한계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데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인식하는 거가 제가 경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직원들도 써봤고, 그 다음에 많은 교육생들도 지나가봤고, 그죠? 오늘만 해도 여러분들 한 4, 50분 되시지만, 제가 그러면 10년이 훨씬 넘는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죠? 저는 뭐 출강도 해봤고, 이리도 다녀봤고, 다 해봤어요. 그러면 그들의 한계는 꼭 있더라. 그 한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겸손해요. 배울 때. 처음엔 겸손해. 어찌됐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겸손이 깨지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깨지고, 어떤 사람은 경매 한 5건 하면 깨지고, 어떤 사람은 한 10건 할 때까지는 겸손한데 11건에서 완전히 오만방자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한계에 대한 유혹이 올 때가 있나. 유혹이 오거든요. 또는 파트가 달라서 나는 이 A라는 파트는 겸손해. 그죠? 한계, 그래, 내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B라는 파트만 딱 돌아서면 자기가 천하에서 잘났어. 그죠? 그렇게 파트별로도 여러분들은 또 한계를 크게 지어놓기도 하고, 작게 지어놓기도 하더라. 자, 대충 이해가 오십니까? 예, 요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자기 한계를 무시를 하고, 한계를 자기가 다 했다라는 생각하는 견해. 여기까지가 공부를 다 한 것이고 내가 투자를 여기까지가 다 한 거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건을 잡을 수 있겠는가? 아까 우리 물어봤죠? 김국동 지사장이 8천 들고 어떻게 4억짜리를 도전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한 투자의 방법론하고도 관계된 거죠. 그죠? 8천을 들었는데 어떻게 4억짜리를 도전하냐. 그럼 3천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물건을 검색하시겠어요? 어디까지? 1번 1억이야, 2번 2억이야, 3번 3억이야. 1억이야. 손 들어보세요. 자, 이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이야라고 하는 그 1억은 3천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중간치인가요? 최소치인가요? 최소치. 그러면 3천을 가지고 1억 5천도 갈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분은 2억까지는 검색하셔도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2억까지 하셔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나오지 않으세요? 2억 가지고, 3천 가지고 어떻게 2억짜리 댐비냐? 그런 생각 하신 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야지 반영을 해줄 거 아니야, 지금. 알려주세요. 자, 2억의 낙찰을 받으면 저희가 늘 하던 소리가 뭐니까 융자는 어디까지 껴라 그러죠? 똥구녕 금방 찢어져. 안 돼. 가랑이가 찢어져서 피가 날 때까지예요? 나기 직전까지예요? 나기 직전까지지. 피가 나면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나기 직전까지. 거기까지는 낀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까 말한 2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2억에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20%를 내 돈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웬만하면 80은 나오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2억에 이전 비용이 들겠죠? 한 5 정도 잡아보죠, 대충. 그럼 얼마입니까? 1,000. 그럼 어떻게 되죠? 5천이 된다. 자, 그러면 3천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2억짜리는 내가 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천이 들어. 자, 아직 입찰은 안 본 상태죠. 그죠? 근데 딱 보니까 5천 정도나 6천은 들 것 같아요. 근데 내 손에는 3천이 있어. 자, 그 순간에 한계를 빨리 느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해야 되겠다. 던진다. 맞죠? 그 순간에 던지죠. 왜? 옆에서 그러죠. 남자가, 야, 남자 이 정도는 해봐야지. 그러면 옆에서 여자가 그래. 뭐라 그래요? 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래, 맞아. 돈이 없긴 없어. 그러고 넘겨. 그죠? 그게 문제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돈이 없어도 2천은 친구한테 빌릴 수도 있죠. 빌릴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입니까? 어떤 보증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보증금. 지금은 여기는 어떤 회수되는 전월세 계약을 뺀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땡겨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 땡기실 거예요, 안 땡기실 거예요? 땡기죠. 자, 땡기죠. 저기 어르신, 빌리시겠어요? 빌려야죠. 그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계에 관한 문제,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죠. 아직은 사지도 않았어요. 입찰도 안 하고 지금 사이트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야, 이거 빌려서라도 이런 거 한번 해봐요. 딱 그 물건을 줘. 저 빌릴 사람이 없는데요. 빌릴 사람이 없대. 제가 안 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 했어요? 그거 해보지도 않고 그런다는 얘기를 했죠. 안 해봤다. 근데 이 물건을 잡아놓고서는 돈 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잡기 전에는 빌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 솔직히. 그렇지만 낙찰을 딱 받아놓는 순간에는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왜?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는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그 경지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안 합니다. 통상.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3천인데 5천에도 그래 땡겨야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3천이 있는데 5천이 더 모자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3천인데 내가 가진 거에서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게 3천인데 내 돈을 더 초과한 5천을 땡겨야 돼. 땡기시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고민해 보겠는데요. 자, 고민이 된다고. 근데 5천을 땡기면 1,000만 원을 더 벌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0만 원 더 벌어. 그 다음에 상무지구 앞이야. 막 올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짝 땡기죠? 자, 조건을 부여하니까 또 달라진다, 이게. 5천으로 올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죠? 5천으로 돼서 할까 말까 한다. 지금 모든 상황은 입찰 전 단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 시세조사도 하기 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경매가 여기까지가 전체면은 아마 시작한 지 이제 시동 걸고 1m 움직일 때 대부분 좌절해. 가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통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이 강의를 해도 느낌상은 아 그래 한계를 극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무한한 어떤 A 파트, B 파트, C 파트부터 이제 Z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파트에서 임하는 순간 바로 좌절하기가 쉬워요.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계 느끼고 뭔가 좌절 비슷한 모드로 되는 기분을 느낄 때 있죠. 금방 제가 3천이다가 5천일 때 어떠냐 했을 때 순간 0. 몇 초 사이에 지나갔던 그 좌절스러운 표정. 그죠? 그 느낌이 왔잖아요. 저는 이게 본단 말이에요, 보고. 그 느낌이 올 때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한 걸음만 더 나가자. 요거. 빨리 적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걸음 더. 느낌표까지. 이거가 제가 늘 강의하는 겁니다, 이게. 한 걸음만 더 나간다. 내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쉬고 싶은 느낌이 들고, 여기서, 아, 이건가? 저건가? 어떤 좌절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 딱 올 때, 야, 한 걸음만 더 간다 한번 생각해보자. 요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옛날에 천재와 백치는 뭔 차이라고 그러죠? 네, 백지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는. 근데 그게 바보를 달래주려고 하는 소리일까요? 사실에 가까운 소리일까요? 사실에 가까운 소리. 진짜예요. 이게 바보들을 귀에 듣기 좋아라고, 야, 별거 아니야. 종이 한 장 차이로 천재야. 이런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한 끗 차이로 모든 게 천지 차이가 난다. 한 끗 차이로. 그 한 끗 차이가 아까 말한 한 걸음 더 나가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왜 기회가 좋으시냐면은 어차피 상담자나 좋은 자가 없으면요. 오늘 이걸 듣자마자 안 해. 안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제 2년은 됐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2년은 됐기 때문에 이제 지사장들한테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여기 본부장한테 전화를 아까 하셨잖아요. 전화를 하셔서 나 이런 거 좀 상담 한번 해줘라. 그러면은 그때 좌절의 순간들이 온다니까요. 순간 한 끗 차가요. 여러분들 2015년에 시작을 했지만
또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엔 또 어떤 생각도 있냐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데 지금 안 사고 내년에 살까요를 묻는 사람도 또 있어. 또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저는 10년 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맨날 그래. 기사에 뭐 봄철에 기사가 나왔는데 가을철에 올 가을에 경매 물건이 대박 쏟아진다더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린대. 그럼 가을 몇 월에 며칠부터 열려요를 물어보니까 답은 못해. 가을은 10월부터예요. 9월 말부터예요. 추석 때부터예요. 헷갈려해 본인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투자를 미루는 요소로 씁니다. 그게 한계에 관한 거다. 아시겠죠?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왔는데 제대로 된 거를 한번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현실감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예로 몇 가지 들어드렸고요. 뭔가가 아니다 막혔다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가는 느낌을 항상 꼭 기억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씨앗에 관한 거는요. 이것도 생각에 관한 건데요. 제가 최근에 했던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 강한 열정이 있으면 생각이 뭉치게 되고 이런 얘기.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예, 어떤 게 가장 기억나세요? 말을 잘해야 명도를 잘한다니까. 시세조사도 잘하고. 하여튼 열정이 샘솟으면 다 됩니다. 예,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매일 필요한 얘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확연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쵸? 투자를 해서 100%, 1000% 돈이 되는 게 피부로 꼬집어서 아플 정도까지 안 되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나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온다 그러죠? 돈은 날개가 달려서 여러분 옆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나 잡아봐라 하지도 않아. 네가 눈에 있으면 보고 쫓아오려면 쫓아와 그러지. 나 잡아봐라 하면서 어깨 툭 치고 가면은 그건 돈이 되게 친절한 거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쑥 지나가버려. 그럼 내 옆에 순식간에 지나간 게 이게 돈이었나? 한참 있다 알게 된다는 게. 한참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타트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100m를 달릴 때, 총소리 1등에 들어오려면 총소리 나기 전에 출발하는 놈이 1등 하겠죠? 근데 총소리 나기 전에 출발하면 반칙을 주니까 그게 좀 그렇지만은, 팡 소리 나기 전에 출발을 미리 해놓으면 돈이 더 빨리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그림을 그림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소심함이 딱 숨어 있는 거죠. 그 소심함에는 동작이 느림이 속해 있어요. 그죠? 동작 느리고 소심한데 돈 벌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된다, 이거는. 그럼 보이지도 않고 무조건 달립니까? 저 산길에 안개 보십시오. 안개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막 뛰어갔다가 죽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올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씨앗이라고 표현한 거는 강의를 최근 걸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거 보면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순도 99.9%에 이르면은 그냥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5일, 10일 하는 그 순간 무엇인가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눈덩이를 여기서 뭉쳐다가 이렇게 해서 탁 붙이면 조그만해지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진다. 어느 정도 이만큼 커지면, 자, 눈덩이가 이만할 때 눈 위에다가 굴리면 커져요? 잘 안 커져요? 안 커져. 눈 위에 굴렸을 때 빨리빨리 커지는 한계가 있죠? 한 요 정도는 돼야 그래도 대충 이렇게 굴리면은 막 붙죠? 예. 자, 뭔가를 붙으려고 해도 지 몸이 커야 붙어. 뭔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커지고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는 곳에서 막 들러붙어야 돈이 와요. 진짜 그런 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작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감자를 캐는 노력을 해야만 먹지만, 여러분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연치 않은 소득들이 생기고, 남이 와서 돈을 그냥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주고 가기도 해.
신기하죠? 그런 거가 있어요. 자, 이 씨앗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리 던져 놓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나 돈 벌고 싶어 미쳐 죽겠어. 그 생각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도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해야 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하지라는 어떻게라는 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은 그 단계까지 안 가고 그냥 손쉽게 어떻게 돈 벌어요? 이렇게 어떻게를 먼저 물어보고 본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라고 답을 들으니까 당연히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만 하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라는 답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정말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뭣도 없는데요. 나와요. 반드시 나 어떻게가 아니고 나 돈 벌고 싶어 미치겠어 돈 벌고 싶어 미치겠어를 하루에 100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묘한 요만한 어떤 게 하나 생기는 걸 느낄 거예요. 요런 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꼬집어도 안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 그 큰 며느리를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만한 두꺼운 소미불을 9장인가 10장을 깔고 며느리를 재우잖아요. 그 며느라 아침에 이제 물어보죠. 다음날 좀 편하게 잤니?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등이 베겨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꺼운 솜니불에 10장 절 바닥 안에가 요만한 콩을 하나 넣어놓은 거야. 시엄마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데 자도 등이 베기다라고 얘기해야 큰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옛날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되게 예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맏며느리가 되려면 예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려면 예민해지는 뭐가 필요한데 마음속에 요만한 씨앗이 하나 생기는 걸 느낄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런 게 아까 눈 뭉치듯이 오늘 되고 내일 되고 모레 되고 어떤 사람은 6개월씩 되면 이게 뭉쳐서 요만 정도 보여져. 요만 정도.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성장합니다. 느낌이 오세요 이거? 오십니까 이게? 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보니까 우리 부산지사장이 500건씩 당신들 어떻게 검토할 거요? 이렇게 했죠? 5분씩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그래서 우리 그 PT 거기에도 보면은 1분 안에 물건 뭐라고 연습시키라고 해놨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동작이 굼뜨는데 어떻게 물건을 잡냐고요. 그래서 스피드 훈련을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죠? 안 보고 대충 13579 물건 뽑아봐. 딱 보니까 120번째 물건 대박이네 뽑아.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봐요. 다. 그러니까 거기에를 다 보려면 결국은 내 스피드를 증강시키는 것밖에 없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뭔가가 생겨요. 그 생기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요만큼의 씨앗이 되잖아요. 냅둬도 지가 알아서 성장합니다. 냅둬도. 그러면서 길이 열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좀 있겠죠, 이게? 그럼 어떤 정도냐면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생각을 딱 하면은 빠르면은 그냥 바로 즉시 생각나고 느린 거는 하루나 이틀, 2, 3일 만에 생각이 납니다. 제가 똑똑똑이라는 책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은, 그 퇴근길에 조금 그 일반적 부자 마인드 책보다 조금 작은 책을 하나 쓰는 게 어떨까 하는 기획을 했고, 운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제로 해보지? 이런 거? 어떤 거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한 달 만에 쓴 거예요. 바로 그날 기획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노래 있죠? 옛날에 그 트로트 중에 어떤 노래는 두 블럭을 대화하면서 걷다가 나온 노래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 트로트가 있거든요. 두 블럭을 걸을 때 작곡가가 그러더라고요. 걸으면서 하면서도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베토벤의 뭐 이런 그 교향악 이런 거 있죠?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거는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가, 의지가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아까 여기 경매가 기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술 달아도 안 돼. 경매가 기술이면 빵 만드는 것도 기술이겠네요. 그죠? 호텔 주방장도 기술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전 세계적인 셰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별 볼 일 없어.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같은 빵을 만들고 같은 도구로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신기하다. 이건 결국은 생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씨앗은 어떤 식으로도 작용을 하냐면요. 아까 말한 한계랑 연관이 돼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을 잡을 수 있을까? 자, 3천인데 2천이 모질라. 그러면 마음 한켠에 뚝 던져놓죠. 2천이 모질라지만은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 던져놔. 그러면 내일 되면 커지겠죠. 그럼 지가 자생적으로 에너지를 내면서 성장하고 돌아다녀요. 자, 애기들이 어렸을 때 얘기를 막 나면 들어 누워 있죠. 부모가 옮기지 않으면 못 움직여. 근데 애기들이 조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지가 두 발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생각이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2천만 원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냅둬버리면 지가 알아서 굴러다니다가 방법을 가져와. 뭔가 좀 약간 신화적인 느낌 같죠? 자, 문제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또 하나의 생각을 던지죠, 뒤로. 뭐를 던져요? 안 되면 어쩌지? 그러니까 2천이 안 될 거를 대비해서 이 물건을 조금 써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갈등의 씨앗을 하나 또 던져놨어. 그러니까 동시에 성장한, 우리가 화분도 물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준다고 해서 동시에 1cm씩 자라는 게 아니죠. 어떤 건 더 빨리 자라고 어떤 건 늦게도 자라. 부정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빨리 자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2천 내가 해낼 거야 라는 생각 던졌고 하나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는 도망갈 길이 필요한데. 그죠? 자기 변명의 기회도 필요해. 그걸 하나 던져놓으면은 얘가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될 일이 없죠. 그래놓고 자기는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 진짜로 다 했는데 라고 또 한계를 자기를 포장한다. 자,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오늘의 주제는 한계와 씨앗에 대해서. 근데 특히 씨앗은요, 제가 쓰는 신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떤 거를 딱 계획을 하면은 생각을 던져놓고 딴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성장해서 답을 딱 가져오면 나는 그 답만 취합해서 쓰면 돼요. 마치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도우미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공부고요. 마음 공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마음의 어떤 법이에요. 물의 속성이 있죠? 물은 그릇에 담아놓으면 그릇대로 되지만 경사만 지면 아래로 내려가죠. 그죠? 물은 원래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가만 놔두면 지가 막 움직여서 새끼치더니 막 성장 막 하는 거가 생각의 본질이더라 이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의 습성을 나는 알기 때문에 생각의 습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씨앗을 던져놓으면 지가 가서 물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의 속성, 물의 속성과 같은 거다. 속성을 파악하면은 물이 내리막 치는 걸로도 물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그 대리석도 자르지 않습니까? 그죠? 물을 이용한 거잖아요. 생각의 속성을 이용 한번 해보시면 바로 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헤쳐나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자, 그 다음 남은 시간에 이제 있는 것을 지금 4시예요. 한번 안 쉬고 가는 게 좋겠죠? 또 10이 무질서해지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정작 그 특강 이외에 어떤 토크쇼와 관련되는 건데, 토크쇼를 제가 준비한 건 그거였습니다. 나는 왜 경매를 선택했는가? 나는 경매를 왜? 이렇게. 요거죠. 자, 우선 요거에 대한 답변 먼저 해드리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선 투자의 방법론을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경매를 좀 해보신 거예요? 처음인가요? 어떤 게 효과적일까? 그러면 들어보신 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거다? 특별장님 뭐 유튜브에서 혹시 제 것만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분들 것도 예.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다른 분들 거 기억 안 나고 회장님은 그 아까 기억 많이들 70은 10%밖에 안. 예, 맞습니다. 자, 투자의 방법론을 고민하려면은 간단한 거죠. 자, 보시면은 자기의 입장을 먼저 보셔야 돼. 그죠? 우리가 막 호랑이가 덤비는데 내 손에 총이 쥐어져 있으면 망설임 없이 총을 갈겨버리면 되죠. 근데 내 손에 칼이 있으면 칼을 휘두르면 돼요. 근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짱돌을 들죠. 그런 거예요. 자, 투자의 방법론은 분명하게 정석은 없겠죠. 그러나 확실한 원칙은 있어요. 경매 횟수는
횟수는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투자의 횟수가 많아야 첫째 부자 될 확률이 좋죠. 지금 투자의 방법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부자가 빨리 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횟수 면에서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되죠. 왜? 야구 선수들도 10번 나와서 3번 쳐야 3할 타자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할 타자 별로 많지 않죠. 1할, 2할 때 다 있어. 대부분 유명한 팀도 9번 타자쯤 되면 1할 타자예요. 그죠? 3할이 안 돼요. 10번 나가서 3번 뽀로시 치면 선수 이거예요. 그렇죠? 경매라는 것도 당연히 횟수가 핵심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 자본이 적을 때는 횟수 중심으로 막 갔는데 이게 꼭 보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아나 짜잘짜잘한 거 하지 말고 굵은 거 하나 해라. 굵은 거 하나. 그런 말을 나중에 여러분도 듣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렇지. 그럼 처음에 돈이 굵은 거를 살 돈이 있었냐? 없었잖아요. 작은 돈이 있었고, 작은 돈으로 많이 사고, 여기서 부풀리고, 또 사서 또 여기서 이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털실 이런 거 짜도, 처음엔 맨실로 이렇게 짜다가 굵어진 거지, 이게 처음부터 뿅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굵은 거 하나 사라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소리고, 결국은 횟수와 관련돼 있다. 근데 횟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늘려야 되는, 횟수를 많이 늘려야 되려면 결국은 내 돈이 어떻게 돼요? 많아야 된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내 돈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뭘 끼라 그랬죠? 융자를 많이 쓰라 그랬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온다고. 다른 데는 금리가 인상된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고 미국 금리도 인상된다는데 융자를 많이 끼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죠?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러죠.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침몰시키기도 한다. 맞죠? 우리가 밥이라는 거를 안 먹으면 굶어 죽기도 하지만 밥이란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나 성인병에 죽을 수도 있어. 자, 모든 거는 약이라는 것도 쓰기에 따라 다른 거죠. 융자를 제가 늘 강의할 때 우리 협회에서 융자를 많이 껴서 죽어버리십시오라고 한 적 있나요? 없다. 융자를 많이 껴서 효과를 보기 위한 융자를 껴야 되고 융자가 겁나서 짜잘한 물건에 도전하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안 바꾸면은 3천 가지고 1억 벌 기회를요 날려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물건들이 눈앞에 왔을 때 아까 말한 한계 때문에 안 해버리게 돼요. 아까 말한 융자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안 하게 됨으로써 맨 요만한 거에 멈춰있는 자신을 보게 되죠. 문제는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자 이거죠. 횟수는 많아야 되고 내 돈은 많아야 되는데 내 돈이 적으니 융자를 많이 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법론이 나오죠. 횟수가 많아지면요 국가에서요 임대사업자 신고하라고 하고요 뭐 하라던데요.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자를 내냐 마냐라는 어떤 방법론에 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개인 이름으로 혼자서 횟수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횟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돈이 1억이 있으면은 굵은 거 한 건 할까요? 아니면은 내 돈이 1억인 거를 2천으로 5개를 나눠서 5건을 할까요?를 또 묻기도 하겠죠. 그지만 제가 말했어요. 횟수를 많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억짜리를 한 건 사는 게 좋아요? 여러 건 사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 횟수를 많이 하세요라는 말에는 여러분의 자본 운용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그죠? 횟수를 많이 하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사실은 융자를 많이 이용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맞죠? 예. 결국은 요 하나의 말만 딱 하면,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횟수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 통장에 1억 있는데, 맥스 횟수를 많이 해서 10건을 했다 치고, 자, 그런 다음에 횟수를 늘리려면, 팔아가지고 또 10건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파는 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의지대로 안 되는 걸 된다라고 계획서에 포함시켜 놓으면은 그 계획은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한다.
그러니까 내 계획에, 투자의 계획에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죠. 그러면 1억을 가지고 10거라면 앵꼬 나는데요? 앵꼬 나는 게 사실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따 저녁을 드셔도 밥 한 공기 몇 번 쑤셔뜨면 사라지는 건 사실 아닌가요? 없어지잖아. 그죠? 하지만 그 밥은 누구 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밥에 들어가 있다. 그죠? 없어지는 거, 생한 거, 돈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 없어지죠? 이건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인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잘 안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개수가 몇 번 딱 하면 사라져요. 0이 돼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파는 거는 계획에 넣지 마시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무한반복됩니다. 통상. 옛날에 어떤 사람이 3천을 들고 와가지고는 어떤 여성인데 자기는 6개월에 한 건씩 해서 1년에 1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건에 해서 2천 벌고 그럼 5천 되죠? 5천 가지고 6개월째 됐을 때 또 한 건이나 두 건을 해서 또 돈을 벌겠대. 그래서 그러면 그런 탁월한 방법을 왜 여태 안 쓰고 지금부터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 웃기죠? 판매 자체를 계획에 넣어놓고 자 보세요. 1월에 사서 4월쯤에 입주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1월에 사면은 한 달 있다 잔금 2월에 치르죠? 잔금 2월에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는 때부터 명도가 맥스 3, 4, 즉 2달 걸립니다. 맥스예요. 물론 이제 실전을 뛰다 보면은 잔금 치르기 전에 끝나기도 하고 잔금 치르는 날 끝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천지 다양하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법으로 하는 코스까지 포함하면 통상 맥스 2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에 사서 4월에 내 집이 돼서 이때부터 뭔가를 판매를 4월에 팔았다고 해도 5월 돼야 잔금 들어온대. 그러니까 금방 아까 말한 그 여성분의 시나리오는 택도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정에 안 맞는 짓을 막 떠들고 다니다가 나한테까지 와서 떠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지만 그 뒤로는 잘 안 나타나더라고. 백두산 호랑이처럼 잘 찾기가 힘들어. 요즘에. 그래서 편견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깊이 한두 번 더 파보면 바로 이 얘기 나옵니다. 바로 딴소리 나와요. 자, 아시겠어요? 어느 또 질문이 해결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가지 구결을 꼭 맞추셔서 횟수, 융자, 사업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판매를 계획에 넣어라 안 넣어라? 넣지 마라. 이건 넣는 순간 경매 다 틀어져 버립니다. 네. 나는 안 넣었는데요. 와이프가 안 팔린다고 뭐라 하던데요. 100% 옵니다 이거. 네. 그때 판매 계획에 넣지 말라 했으니 옆에서 그런 말을 해도 내가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는 안 넣어놨지만은 옆에서 흔든다고 흔들리면 사실은 자기도 판매를 계획에 넣어놓은 거하고 같은 효과죠. 그죠? 핵심은 내가 안 흔들려야 돼.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통상 어떻게 흔들리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놓은 게 없거나 매번 실패를 하다 보면 마누라가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죠? 종이장처럼 흔들려. 그러니까 평상시 그러니까 생활을 잘하시는 얘기예요. 실컷 죽수다가 마누라한테 실내 일어났다가 이제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 보면은 독립투사처럼 움직여야 돼. 근데 잘 안 하더라고요. 자, 경매를 이제 처음 하신다 했죠? 네. 처음.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노력이란 거는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아는 지인분들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 정도. 그럼 아직은 법원에는 안 가보셨어요? 예. 그러면은 주로 물어볼 때 어떤 걸 질문하세요? 진짜 그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의 뭐 경험담이라든가 이제 이런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럼 어떤 경험담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셨어요? 이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돈 벌었다 이게 가장 뭐. 그럼 물어봐야지. 아까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제 그런 거 이제 주로 물어보는데
가장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건 이제 뭐 이걸 해가지고 이거 얼마 벌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들리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그걸 잘 판단을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딱 그 상태까지만 하신 거네요. 뭘 이렇게 책을 보거나 더 구체적으로 뭐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아, 정말 잘 오셨네. 이게 잘 잡어. 이게 생각보다 네. 좀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예. 찾아왔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자, 도화지죠. 도화지에 아무것도 안 그려질 때 여러분의 선생이 그림을 그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어설프게 뭐 그림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손 쓰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도 그랬잖아요. 조금만 더 쓸어놓으면은 암 말기 사기 환자처럼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되는 판단이 옵니다. 이게 절대로 말을 안 들어. 반드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대도 듣지를 않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까 말한 한계에 대한 얘기를 꼭 인식하셔야 돼. 자, 여러분들 중에 경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거 지금 빨리 물어보시죠. 아까 질문 하나씩 가져오셨냐 했을 때.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회장님이 네. 가장 궁금한 질문이 지금까지 실전 경험을 몇 회 정도 해보셨으면 가장 많은 수익은 얼마만큼 내셨고 가장 그 적은 수익은 얼마만큼 내셨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보셨는지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봐. 왜냐면은 가장 흥미 끄는 방법은 그걸 것 같아서 제가 아니 다른 데는 그런 흥미를 끌죠. 근데만 저희 협회는 한 번도 그런 걸로 책에서도 그런 걸 강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강조는 안 했지만 예. 이 경매 강의를 지금 여기 두 번째 왔는데요. 예. 법원에 경매를 해볼까 하고 마음만 먹었지 한 번도 제가 결심해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장님의 지금 실전 횟수 그리고 가장 이익이 났던 건 얼마 또 손해봤던 것은 얼마며 말씀하신 거 곤란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얼마 정도 벌었어요? 일정 부분 이렇게 제가 책에 써놓은 거가 있죠. 지금 책에 이제 그 성공 사례에 관한 책이 있어요. 제가 저 책을 쓸 때가 꽤 몇 년 됐죠. 그랬는데 그때도 그런 그 책의 어떤 샘플을 선정을 할 때 처음에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게 뭘까요? 이걸 썼을 때 뭐가 우려스러울까요? 국세청이잖아요, 국세청.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다 시효가 이제 끝났지만은, 옛날에 실거래를 하라고 의무화 법규가 되기 전에는 실거래 신고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실거래 신고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많죠. 그거는 대한민국의 상식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실거래 이렇게 된 거죠. 난처한데. 자. 이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한참 때 돈을 벌 때는 거의 일반인들이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김국동 지사장도 한 건에서 1억 벌었다 이러잖아요. 한 건에서 1억, 2억은 기본적으로 그냥 손만 펼치면 벌었어요. 펼치면 그냥 이렇게 뒷주머니 좀 들어갔다 오면은 여기 이렇게 진짜로. 우리 왜 김국도 지사장이 광주에서 샀죠, 그 다가구. 네. 무슨 구예요? 쌍촌동. 네, 쌍촌동 쪽으로 이제 풍기 현상이 날 거예요, 그쪽으로. 제가 쌍촌동 사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교회 앞이던데. 예? 보석교인가? 자, 그게 몇 년도죠? 3년? 3, 4년 전이다, 이게. 자, 그런데 저는 이거는 가장 재밌었던 때는 노무현 정권 때예요. 그러니까 훨씬 전이죠. 그죠? 지금 이명박 정권 때까지만 해도 7년, 8년 전이죠. 그 뒤로 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12, 13년 전부터 5, 6년 피크 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한 건을 움직일 때 그 정도는 거뜬하게 손쉽게 벌어요. 그러면 그 한 건을 벌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갔냐? 아니었어요. 한 4, 5천이면 다 그만큼 벌었어요. 4, 5천이면 뭐 1, 2억씩 땡기던 시절이에요. 좋죠? 자, 요 정도 하나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가 가장 크게 이제 지금 남은 것 중에 하나라면은, 지금 저희 본사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거가, 그나마 가장 저한테는 커요. 가장 크다라는 말이 맞는 게,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저희 그 본사 사옥은 다음 지도에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협회 이름 치면 나옵니다. 그게, 감정가가 그게 그 당시에 22억인가 얼마짜리를 갖다 이제 13억인가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땅이 120평이 있어요. 사실은 회사 용도 겸 미래 투자 겸 요렇게 산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120평 정도인데 제가 갖고 있는 땅이 그게 평당 4,5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자, 계산법 이제 또 계산한다. 자, 알려드릴게. 그죠? 그럼 계산 빠르시네요. 그냥 4,500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쉽죠? 12 곱하기 4. 그래도 쉽죠? 그러면 48억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0만 원이 10이면 어때요? 6이 더 붙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산 게 13억 3천이었으니까 어떠세요?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크다.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제가 산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차액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로변에 있고, 대로변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지도를 내려다 보면은, 여기가 남부순환로예요. 여기가 이제 서울대 입구 쪽에서 여기가 봉천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디죠? 신림. 예, 요 봉천 이 구간, 봉천에서 신림 요 구간이 사실 이제 관악구 차원에서는, 그 대치동 학원가?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봉천역 인근에 공인중개사협회랑 일반 학원들이 가끔 입점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원래 관악구가 원래 서울대도 있고 중앙대 있고 숭실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계획은 이미 옛날부터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독채형으로 다른 지역에 크게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산 게 이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한 투자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징검다리 이론을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 일단 이런 게 있는데 징검다리 이론도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썰을 풀어 드릴게요. 안 해야 되겠다. 요건 반응이 없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A라는 곳에서 B라는 저 강의 건너편으로 옮겨가려면 여러분들은 통상 징검다리를 밟고 간다. 맞죠?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꼭 시골 가보면 징검다리가 돌이 평평하고 넓은 것만 있어요. 중간에는 이상하게 밟기도 힘든 돌들도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돌과 이 돌 사이가 가랑이가 이렇게 크면 쫙쫙 벌려가면 되는데 요렇게 해서 벌리기 어려운 공간이 있을 때 짜잘짜잘한 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발에 물이 적시더라도 이렇게 밟고 가야 되는 그런 다리가 있다. 그런 걸 징검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수단들 중에 보조적이면서 필수적이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 다리가 물에 젖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젖으려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것들, 이런 반드시 과정 중에 있는 것들, 목표가 아닌 수단인 것들이 있다 이거든. 이게 지금 목표가 아닌 수단에 관한 거죠. 징검다리라는 거. 그 목표, 나의 도달지가 아닌 어떤 과정의 매물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은 물건을 선택한 거다. 아시겠어요? 시세 차익이 크고 여기가는 땅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누군가가 덤벼서 매수할 때 팔리기가 좋고, 다만 이 정도 돈이면 독채용으로도 하나 사는데 독채용이 아닌 이렇게 공용 집합 건물 형태로 내가 샀단 말이에요.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모양이 좀 처진 게 있어요. 그죠? 있어도 징검다리 매물은 약간은 좀 모양이 좀 빠져도 만약에 이걸 2단계를 거치면 재산이 폭증하죠. 그 폭증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13억 그거를 온전하고 이쁜 아파트를 샀으면 이렇게 될까요? 안 된다고. 즉 단점이 섞여 있어도
사야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까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지. 이제 대부분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잘 안 하시고, 이제 막 갓난애기 수준이니까, 이제는 이제 배고프면 우는 정도? 그지만 고등학교 때 돼버리면 막 부상 입으면서 성장하잖아요. 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한테 가장 큰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안 돼도, 하나의 뭐 1, 2억 남기는 거는 뭐 별거 아니었고, 그래도 이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상가 같은 건 또 하나 있는 거는, 제가 예를 들면 2억 6천에 산 게 있어요. 2억 6천이 최저가였어요. 2억 6천이 최저가인데, 이거를 2억 8,100에 산 게 하나 있어요. 2억 8,100에. 얼마 안 썼죠? 얼마 안 썼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얼마 안 썼냐면, 이게 공매 물건이에요. 지하도 있는 건데. 공매 물건인데, 여기가, 공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사업자 등록, 이런 거 있죠. 경매도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 일자를 조회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조회가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세대 열람을 해서 조회는 되는데, 사업자, 상가 같은 경우가 전입을 한 거는 조회가 안 돼요. 공부에 안 줘요. 그러니까 아예 세무서에 가서도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가니까 어때요? 어떨까요? 사업자 등록 그 일자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선순위자가 두글두글할 수도 있겠죠? 자, 완전히 지뢰밭일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세무서에 갔더니 안 가르쳐줘. 자,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 봤을 때 공포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를 때. 에? 당연하게 아까 말했지만 한계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걸 절대 안 본다니까. 아까 말했던 이거는 육안으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면서 야, 이 집만 사면 몇 억 번다라고 해서 던져줘도 소화를 못한다. 왜? 앞에가 층이면 층마다 사업자가 없으니까 어떤 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중간에 여기 유치권 하는 노가다꾼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어요. 명도를 아주 손쉽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치권도 보면 명도하는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도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그냥 말 좀 잘하면 돼. 그러니까 경매의 90% 뭐라 했죠? 말이다. 그 말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아, 나도 말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요런 경우도 보면은 샀을 때 2억 6천에, 2억 8천에 샀지만은, 잘 나갈 때는 12억 5천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8억 5천에 매물을 내놨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대출금만 3억을 뺐으니까, 어떠세요? 들어간 거는 없죠? 0이다, 0. 월세도 받고. 요런 것도 있고요. 이제 가장 돈 안 들이고 산 거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산 것들이 많죠. 한 푼도 안 들이고, 몇 천에서 몇 억 버는 거? 그 어려울 것 같죠? 예, 쉽습니다.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로 날새기로 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건져져요. 아까 그 말씀이 제가 이제 아까 국동 씨한테 참 그 감동 있네 라고 했던 게 내가 통장에는 돈이 없지만 법원에 있는 물건은 내가 사면 내 돈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내 돈이 예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훈훈하시죠? 생각을 좀 바꿔봐. 그러면 되게 부자 같아. 진짜 그런 생각을 드셔보셔야 돼요. 아, 다만 내가 움직여서 능력만 키우면 저게 다 내 돈이구나. 아, 진짜로 그거예요. 움직이면 돈을 긁어 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또 그거 믿고 당신 믿고 시작했는데 나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꼭 있어요. 누구 탓이다? 자기 탓이에요. 제 탓이 아니고 자기 탓.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고요. 제가 한 건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 50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다른 것들을 보면은 나 경매 100건 했네 막 이러잖아요. 불가능해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4, 50건 예. 그 정도 가지고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10년 안에 뭐 몇십 건 했네 어쩌네 막 이런 거 하시죠. 거의 다 풍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접하신 것들 있죠. 풍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돈이 안 돌아. 그나마 저는 돈을 많이 도는 쪽에 깁니다. 예, 돈이 많이 도는 거.
돈이 어떻게 도는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방송에서도 경매를 하려면 뭐를 하라 그랬죠? 경매? 투자. 경매? 교육. 경매? 컨설팅을 하라라고 했죠. 자,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자, 현금은 우리 사회에서 현금이 1억 2억씩 뚝뚝뚝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들 아는 세계가 어디인지 이제. 뭘 해야 1억 2억씩 현금이 들어오죠? 아니면 뭘 해야 1, 2천씩 팍팍 들어오죠? 뭘 해야 될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 그죠? 잘 나가는 의사 돼야 한 1,500, 2,000 번다, 이게. 변호사도 잘 나가면 한 2, 3천 더 벌죠. 물론 더 잘 나가는 정관예우 받아버리면 1년에는 한 15억씩 땡기죠. 10억 이상씩 땡기지만 정관예우 끝난다고 10억씩 되는 놈은 없죠. 정말 극소수 아니면 기업인들 우리가 아는 어떤 대기업의 등기상의 이사급쯤 되면 이제 막 10억대가 넘죠. 연봉. 그 외에는 뭐가 있죠? 자, 그러면 경매를 어떻게 1년에 몇 건씩 하고 어떻게 맨날 판매를 하죠? 여러분들이 접하는 어떤 사례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전은. 아시겠죠? 또 질문. 경매에 대해서 다 제가 왔을 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회장님이 네. 전에 같으면 이게 낙찰을 받으면 1억이 생겼을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떤 차이냐고? 지금 네. 경매계에 돌아가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갔을 때하고 지금은 지금 사학을 모르니까는 궁금해갖고. 지금은? 네. 지금 경매 쪽이 어떤가 분위기. 아 경매 분위기? 네. 그걸 날 어떻게 그거는 좀 제가 항상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왜 신문에도 막 나오잖아요. 우리 상반기에 법원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파트는 어떠고 부동산 어디에 의하면 또는 무슨 옥션에 의하면 뭐 이런 거 신문 기사로 많이 읽으시죠? 그거 100번 읽어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사죠, 기사고 저희는 아예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냥꾼이야. 근데 사냥꾼인데 옆 동네에 노는 사냥꾼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산의 분위기는 어때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요즘 뭐 짐승 좀 많이 잡히는 추세인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 짐승들은 내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토끼의 개체수가 줄었는지 말았는지 호랑이 수가 늘었는지 말았는지 늑대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몰라도 나는 사냥하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물어볼 때 가만 있어봐. 그래 토끼가 옛날보다 한두 마리 준 거 같게 이러면서 몰라도 관계없고 저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 총을 이렇게 사냥을 하게 되면 내가 나가가지고 잡아낼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경매가 이렇게 과열이고 옛날에 팟캐스트에 누가 그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이 경매를 진짜로 그렇게 잘 가르친다면 이렇게 경쟁자가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든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미래에 오는 당신의 교육생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미리 배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일리 있지? 그잖아요. 이 바닥이 이만한데 과거에 배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지금은 스톱을 해줘야 이 돼지 계속 양산해서 넣어놓으면 이 경매 바닥에 우리가 먹을 게 뭐가 있냐? 라고 묻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이기주의. 정답.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의 함정이 있는데, 이 산에 짐승들이 한정이 돼 있는데, 그 말은 그거잖아요. 사냥꾼이 부지기수로 많아지면 뭐 먹고 살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거잖아. 이쁘게 써줄게요. 사냥꾼. 사냥꾼이 폭증하고 짐승의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사냥꾼은 폭증하고 요거는 준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경매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1년 내내 하나요? 2년 내내 하나요? 하다가 말다 하나요? 이유는? 하다 말다 하죠. 이유. 바로 그렇대.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면 타이어가 닳아서 없어지기 전까지 시베리아까지 가면 좋겠죠? 근데 왜 가다 쓸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차가 고장나서 안 서도, 타이어는 멀쩡해도, 기름이 없으면 서. 맞죠? 자, 사냥꾼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떨어지면 쓰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차는 기름만 넣으면 간다는 거죠. 그지만 사람은 기름이 순식간에 안 생겨. 여러분들이 돈 1,000만 원 모을 때 어떻게 생겨요? 노력 끝에 생긴다. 1억은요, 더 노력했다. 더 노력했다. 그래서 가장 현금이 많은 시기가 언제죠? 경매를 시작하기 직전이다. 네. 경매를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현찰이 가장 많이 돌 때입니다.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항상 현찰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투자를 했으니까 현찰을 계속 많이 보유하고 싶으시면 경매를 하지 마시고 은행에 모아놓으면 돼. 아니면 찾아서 거울 안에 넣어놓고 유리 안에 넣어놓고 보든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은 떨어지는데 차는 아까 멀쩡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늙어간다. 여러분의 의지는 어때요?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져.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높을 때는 뭡니까? 통장에 돈이 두둑할 때 의지가 강해졌어. 그런데 물건을 하나 둘씩 하다 보면 어때요? 양이 주네. 그때마다 어깨는 움츠러들죠.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들어와서 내리막 칩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온 사냥꾼들이 자 총을 다 백발백중 잘 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직함에 사냥꾼 써놓으면 다 사냥 잘하나? 어때요? 그냥 허세만 사냥꾼인 경우들이 더 많겠죠? 자, 제대로 쏠 줄도 모르고 또 어떤 놈은 총은 되게 세련된 거 가지고 다니는데 토끼가 뛰면은 용감하게 잘 뛰는데 호랑이만 보면은 쫓아가지도 못하고 지가 피해 총 들고도. 자, 그런 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냥꾼이 많이 느니까 어떻게 된다는 생각 자체는 인식의 한계다. 모든 경매인들이 동일한 고수일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수여야 되고 모두 부자여야 되고 모두 열정과 마인드가 넘치는 놈일 것이다라는 환상을 갖다 보니까 야 이거 들어오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우리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경매로 고수되는 사람은 극소수다는 거예요. 극소수. 왜? 극소수죠. 항상 모든 직업군에는 소수만 부자다. 이유. 아까도 그랬잖아요. 지식은 찔끔인데 뭐가 안 바뀐다 했죠? 생각이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마인드가. 생각 안 바뀐다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자녀도 있고 여러분들 본인도 있고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통한다고 막 그래. 그럼 야 내가 안 통해 네가 안 통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다. 생각이 안 통하고 안 바뀝니다. 특히 돈 버는 길은요 생각이 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는 겁니다. 저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저도 안심하겠죠.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소수일 거고 이런 깨달음도요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9층도 있고 10층도 있어요. 20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그냥 그 호텔 로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로비 정도. 그렇지 뭐 이렇게 토크쇼에 와서 뭐 10층 정도 기술을 얻어갈 거라는 환상을 품으시면 안 되는데 그건 환상이야. 또 질문 한 서너 분 더 하시고 우리 식사하시죠. 여기를 몇 번 왔거든요. 네. 나이가 60입니다. 예, 예. 요 경매를 한 10년 전에만 조금 젊었을 때 예. 받았더라면은 예.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애들이 많으니까 네. 과연 할 수 있을란가? 예. 예. 이제 정답을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돈 없으면 못한 게 원칙이다.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열정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 했죠? 열정이 있으면 돈은 남의 돈을 끌어오면 됩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그 PT 중에 천안 PT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올 때 PT 학습비 얼마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습비를 냈으니까 얼마가 남겠어요? 500 남겠죠. 자, 500 가지고 여러분들 경매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시죠. 그지만은 만약에 그냥 500을 들고 있으니까 힘들다라고 하지만 1,000을 가지고 가서 500 주고 시작해야 되는 마음까지 낼 수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하다 이게.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했던 사례가 계약금을 먼저 내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자, 남의 돈을 쓰려면 1번 남의 돈은 뭐죠? 용자. 자, 2번 남의 돈은 우리 주변 사람의 돈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희 그 당시 데리고 있었던 직원한테 3,000만 원을 꾼 적이 있어요. 2부 이자로. 그러면 3,000에 2부 이자면 월 60이죠. 예. 한 3달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는 잔금 치르고 그 전세를 4,000원을 땡겼습니다. 총 3,500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3개월을 60씩 줬겠죠? 그러면 180 줬죠? 그죠? 그러니까 토탈 뭐 이것저것 해도 내 돈 200 정도 들어갔지만은, 처음에 보증금 잡은 돈하고. 그죠? 그런데 이제 돈이 나간 돈 이자만 해서 이제 200이 안 되니까 그 돈만 들어간 거죠. 3,500에 받은 걸 4,000에 회수해 버렸으니까. 전세 4,000에. 자, 이런 사례를 저는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한 건일까요? 여러 건일까요? 기술을 아는데? 여러 건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500만 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더니 그 친구가, 아, 그래요? 그럼 저도 해볼게요. 저 자신 있어요. 왜? 저 직업이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해서 전국에 아는 사장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 중에 친한 사람은 술 마시다가 형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랬죠. 돈 꾸기가 그냥 꾸기는 어렵지만 흔들고 꾸기는 쉬울 것이다. 서류를 보여줘라. 내가 딴짓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라. 그 다음에 시세조사표 한 거 갖다 보여줘라. 자, 어떠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사례를 딱 들으시면 조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죠? 주변에 누구누구를 물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조금 될 것 같고 얘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은 다음에 경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잡으면 동시에 맞아 들어가는 거야. 동시에. 그죠? 근데 난 돈이 없으니까 안 돼. 한 개 지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한 개를 짓는 순간에는 누구도 구제가 안 됩니다. 가장 힘든 게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게 힘들죠.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하고 와서 좀 가르쳐 주시오. 딱 그러면 가르쳐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근데 용기까지, 아까 말한 자신감이 없다고 그러셨죠? 예, 용기 주사를 조제해서 놔주려면 이건 돈이 억대야. 용기 주사는 억대예요. 용기 주사. 아시겠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찾는 방법은 아까 뭘 던지라 했죠? 마음에 씨앗이라 했잖아. 한계와 씨앗이었잖아요. 자, 보이지 않는 거를 그림을 그릴 때 씨앗을 심어 놓으세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반드시. 또 없으세요? 질문? 저 가면은 2달 있다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 시간을 끝내는 걸로 하고 10분만 더 하고 이제 파하겠습니다. 오늘의 원래 토크쇼의 주제가 아까 나는 왜 경매를 하는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나는 왜 경매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요 얘기를 잠깐 하는 것보다 질문을 먼저 받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강의와 강의가 계속 연결되면 지루하실까봐.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을 받았고요. 나는 왜 경매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참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셨을 때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그죠? 그런 어떤 탈출구를 찾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서 대화 정도 듣는 정도였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왜 경매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답을 못 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연그러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죠? 나는 왜 경매를 선택했는가 하는가라는 할 정도면은 뭔가 왜라는 거에 답이 와야 되는데 그냥 주변의 얘기만 들은 상태다, 이게. 그죠? 왜 경매를 선택하는가?
첫 번째는 일단 원금 보장을 한다길래 네. 접근해봤습니다. 원금 보장에 대한 거. 그거,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된다. 네. 예.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보셨어요? 일단 이게 최고의 이익에 지금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반들반들 하시구나. 뭐가 달라. 자, 나는 왜? 나는 왜? 아, 2시간이나 같이 있어놓고 뭐 생소한 척해. 나는 왜 경매를 선택하는가? 예, 잠깐만요. 우선.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그거, 오니? 그래서 뭐 돈을 벌려고. 예,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그냥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공부? 권리 분석하고요. 권리 분석하고. 응? 사이트. 아, 검색 사이트. 네, 검색. 예, 2가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하시죠. 예, 저는 어떤 지인이 생각의 발상이라고 생각의 전환 네.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계속 성공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고 하다가 보면서 아 나는 10년 후에 10억을 벌겠다 이 생각이 번뜩 아, 들어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뭘 해서 10억을 벌 건가 그걸 하다가 옆회장님 네.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10억을 벌려면 이 경매를 하면 10억을 꼭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한 보름 정도 계속 걷다가 네. 결단을 했죠. 무슨 결단? 아무 결단도 안 한 것 같은데, 무슨 결단?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PT 역시 PT 하신 분들은 눈빛들이 다 다르시네. 참여도도 좋고. 자, 나는 왜? 자, 경매 아직 안 하셨지만 경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나는 왜? 원금 보장? 경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게 나하고 맞겠는가? 예. 지금 이 판단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 하셨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상품 중에 투자 상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매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생각. 그 생각이 호련히 든 거예요? 집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집에서. 마누라하고 성이 아니십니다. 너물산이 많으시네. 경매 너물산이 가장 가까운 데 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을 못 벌게 하는 가장 가까운 적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꼭 못하게 합니다. 마치 옛날에 그 천주교 우리나라에 유포될 때 그 단속아도 꼭 이렇게 보면은 그 계속 몰래 믿잖아요. 딱 그 심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경매를 부부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자, 또 나는 왜 여기 왔다. 여기 우리. 나는 왜 경매를 선택하는가? 말을 잘해. 경매를 잘한다 그랬잖아. 나는 왜? 아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로운 거를 한번 해. 아, 새로운 거. 그럼 그 기존에는 어떤 걸 해보셨어요? 그전에 뭐 영업도 했었고. 근데 이제 재테크로는 요런 게 처음이에요. 네, 재테크는 예.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선택한 거는 아까 여기는 왜 선택하신다고 하셨죠? 공급을 이렇게 받고 시작을 하는데 제 나이는 47인데요. 큰 딸이 10살이 11살입니다. 와, 되게 동안이신데. 예.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큰 딸이 대학교 4학년이고 대학교 2학년입니다. 예. 그때 시기에 수입이 없을 때 막막한 장면이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주위에서 이게 옆에 계신 분이 이야기를 좀 부동산 부분을 막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오피스텔을 하나 네. 사봤습니다. 샀어요? 아니면 낙찰을 하신 거예요? 샀습니다. 그냥 매매로? 예. 어디에다 사셨어요? 상무집으로 얼마에? 7,500에. 그러면 월세는 얼마 받으세요? 월세는 천에 30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7,500을 현금으로 아니, 대출을 5,500. 5,500. 그럼 5,500 이자 얼마 주세요? 5,500에 대해서 3.2 정도. 싸다. 예. 그러면 355, 355, 165. 한 달에 한 13만 원, 12만 원? 예. 12만 원. 예. 원고만 같이 나가는. 예. 그것도 나쁜 투자는 아니죠. 그죠? 월세를 일반 매매로 사셨지만은 실제로는 한 이자는 12만 원 나가고 30만 원이라 했나요? 예. 그러면 18만 원 남잖아. 그죠? 그러면 5,500을 대출 받았으니까 7,500에 사셔서 그죠? 그러면 2,500, 2,500은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얼마 받으셨어요? 1,000만 원. 1,000. 그럼 1,500 투자하셨네? 예, 그랬나 봐요. 예, 그러니까 1,500 투자해서 한 18만 원 번 거죠. 괜찮죠? 일반 매매도 임대랑 엮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지만 경매로 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200 투자해서 50씩 벌어. 그러니까 7채를 놓친 거지. 약간의 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풍? 아니야. 진짜도 있어요. 2, 300 투자해서 한 30, 40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50 버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PT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방송에 보면 들으셨겠지만은 사례를 얘기하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한 거가 진심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계속 그런 거 떠들면 맨 그런 거 달라고 한다고. 예. 근데 그런 거는 자기 연대가 맞아야 되는 거, 이게.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뭐 조물주도 아니고 이렇게 연결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걸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한 투자는 아니시고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 1,500이라는 돈을 그렇게 돌리시는 건 좋은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급은 앞으로도 오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보고 움직이셨고 하기는 했지만 경매보다는 위력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몇 마디 물어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경매를 선택 안 하신 거예요. 다. 뭔가 뚜렷하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없구만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래야 돼. 아까 제가 말한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의 씨앗을 던져놓기 전 단계네. 그죠? 아직은 던지기 전 단계예요, 다들. 그래서 내가 경매를 해야 돼? 왜 해야 돼? 라는 생각까지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어느 정도 카더라 통신을 듣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늦다. 결론은. 그지만은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매가 원금이 보장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검증 안 해도 검증 이미 누가 다 해놨어. 그죠? KTX가 조만간 광주 열리죠? 예. 그러면 걱정 안 되세요? 혹시 KTX 타다가 탈선할까봐? 네? 혹시 이거 타다가 뭐 하나 없어지면 다 검증됐어. 부산까지 왔다 갔다 잘 하잖아요. 아, 광주 것도 개통하면 막 타도 돼. 이걸 기다려서 안 타도 안전할 거야. 검증은 이미 돼 있어요. 경매는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세 조사 단계하고요. 그 다음에 뭐지? 시세 문제하고 권리의 문제. 딱 2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경매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돈 뛸까봐인데, 그 뛸까봐인데 시세 조사하고 권리 분석 2가지만 잘하면 그 걱정은 없어집니다. 권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배우면 1달, 2달이면 배워요. 요거는 금방 끝나는 고민이고, 시세조사에 대한 고민은 더 빨리 끝나죠. 있는 데서 전화를 돌려보잖아요.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 1천이다, 1억 2천이다, 8천, 9천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초짜들일수록 10군데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가장 비관적인 의견을 따르거든요. 그쵸? 적극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초짜들은. 비관적인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시세조사 잘못해서 돈 날릴 고민 안 하셔도 돼. 떨어지거든, 계속. 붙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 진짜입니다. 시세조사하고 분석이 초보자들일수록 더 낮게 보는 거는 관행이기 때문에 이걸로 삑사리를 낼 확률은 되게 없다. 다만 권리의 삑사리가 난다.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2달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길은요, 이미 우리가 입증을 해놓고, 우리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책도 써놓고 했으니까, 이거는 검증이 된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 또 해야지라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다만, 주어진 대로 노력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까 말한, 시작인데, 시작 자체를 안 하셔서, 저는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면, 심도 있게끔 주고받으면서 조금, 깊이 있게끔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질문만 좀 해드렸죠. 그죠? 그러면요. 우선은 오늘은 지금 이 과정까지 이걸로 끝내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5시예요. 우리가 2시 반부터 했거든요. 거의 뭐 스터디를 한 2시간 반 한 거죠. 그죠? 그 중에 특강도 여러 번 들으셨고, 지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씨앗과 한계에 관한 부분 생각 다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국동 지사장이 뭐였지? 그 주제가? 과감한 투자를 하라. 그다음 우리 부산지사는 지혜다. 한참 전에 한 것 같아서 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부산은 지혜를 강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주 호남 본부장님을 모셔서 마지막 폐회사를 하고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시간이 어떻게 보람 되셨습니까? 네. 예. 협회장님 말씀 잘하시죠? 네. 정말로 재밌고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았죠? 예. 경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렵게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또 경매고, 쉽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 경매입니다. 예.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다른 게 아니고,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라는 거예요. 책임도 자신한테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광주 호남 본부로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가 1층에 여기 한미정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같이 다 식사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게. 예. 고맙습니다.